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전고체 배터리가 왜 이렇게 힘든지, 사실상 상용화되기에는 근시일 내에 상용화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논문을 많이 보다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읽은 논문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 풀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결국 테슬라의 현실적인 그런 배터리 플랜, 기존에 이제 원통형을 개량하고 사이즈를 키우고 공정을 개선하는 것이 빠른 전기차 보급을 빨리 앞당길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에 저도 100%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미 토요다가 2025년에 이걸 생산하겠다는 플랜도 있죠. 근데 앞으로 5년 뒤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5년 뒤 일은 모른다입니다. 거기다가 이 기사 잘 읽어보면은 정말 소량의 무지무지 비쌀 거라는 언급이 같이 딸려 있긴 합니다. 약간의 쉴드가 있지만 5년 뒤면은 누구도 모르는 거고, S&P 500의 기업들을 보면, 이것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즘 기업들 5년 쉽지 않습니다. 10년이면은 대부분의 그 안에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요. 5년 뒤에 하겠다는 거는 모른다입니다. 이제 여러 리뷰 페이퍼들을 보면은 굉장히 전고체 배터리가 상당량의 진보를 이뤘다는 것에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근데 이 논문들을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 논문들을 읽어보면 생산하고는 정말 거리가 멀다라는 겁니다.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뭐냐면 요 가운데 일렉트로라이트를, 전해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일렉트로라이트를 고체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더 안전하고 더 이제 부피를 줄일 수 있고 에너지 덴시티를 더 올릴 수 있는 이제 차세대 배터리죠. 근데 요게 고체가 되면요, 문제가 생각외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논문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제가 읽고 딱 요약해서 제일 현재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고체랑 고체가 맞닿다 보니까 요 계면이 문제인 거죠. 요 서페이스, 인터페이스죠. 여기가 아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보시다시피 계속 리튬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디그레이션, 열화가 진행되면서 덴드라이트라든지 모든 이런 것들이 막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부피가 조금씩 팽창한다든지 구조가 막 바뀝니다. 그러면 이게 액체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냐면 액체면은 여기 이렇게 구조가 이런 식으로 변해도 액체가 그걸 다 채워서 컨택을 아주 높게 유지시켜 주니까 여전히 저항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뭐 큰 변화가 없는데, 고체가 되면 여기 이제 들뜨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항이 확 늘어나서 배터리가 죽어버립니다. 혹은 폭발할 수도 있겠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 신기한 건 논문 읽으면서 느꼈던 점은 이 일렉트로라이트 아이온 컨덕터를 써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진보를 이뤄서 굳이 액체가 아니더라도 고체를 해도 이온의 이동을 그렇게 저해하지 않고 오히려 더 좋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더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응이 가게 되면 여기 이제 전자현미경 사진들이 있죠. 그럼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컨택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버퍼 레이어를 깐다든지 구조를 좀 변형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결국 쓰다 보면 이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체 특유의 문제인 거죠. 딱딱하니까요. 지난번에 이런 논문에 스키메릭 드로우를 소개시켜 줬을 때도 제가 다른 부분은 설명을 했었는데 역시 요거를 설명 안 했더라고요. 요게 사실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이 있지만 사이클이 지나면서 결국은 요게 가장 심각합니다, 현재. 이게 해결이 거의 지금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렉트로라이트가 지난 시간에 제가 개발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에 대한 이제 종합적인 평가인데요. 이게 옥사이드라든지 좀 단단한 거를 쓰게 되면 역시 여기 인터페이셜 프로퍼티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이 확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젤 폴리머 일렉트로라이트이 가능성이 높겠다 싶었더니 역시 이것들은 트레이드 오프 릴레이션십, 그러니까 뭘 좋게 만들면 뭘 이제 안 좋게 되는, 그러니까 케미컬 스테빌리티라든지 다른 거를 희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결국 이제 액체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액체와 고체 그 어중간한 그 중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큰 의미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거 전고체 본연의 의미가 이제 퇴색되는 겁니다. 저 인터페이셜 레이어를 어떻게 설계하면 저렇게
컨택이 떨어지는 걸 막을까 해서 굉장히 고안된 방법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논문을 진짜 되게 많이 읽었는데 별로 큰 소득이 없더라고요. 뭐가 좋으면 뭐가 나빠지고 결국 오래 쓰기에는 힘들고, 여기에 이제 이게 버틀렉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제가 공부한 바로는요. 근데 이쯤 되면은 제가 이제 궁금해졌던 게, 이게 삼성에서 내놓은 전고체 배터리 논문인데요. 이때 굉장히 데이터가 이뻤습니다. 그리고 사이클도 꽤 리즈너블하게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이 배터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코인이 아니라 그래도 나름 파우치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뭔가 냄새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논문을 여러 번 다시 보게 되니까 아뿔싸, 이분들이 이게 은을 깔아서, 그때는 이제 광고에는 은과 카본 컴포짓을 써서 이런 버퍼 레이어를 써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 것 같이, 마치 앱스트랙트에도 그걸 좀 대문짝만하게 써서 저도 이게 핵심인 줄 알았는데, 역시 논문은 다 샅샅이 뒤져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역시 걸리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핵심이 아니라 이분들의 핵심은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고체끼리 이 컨택이 안 좋으니까 프레셔를 가해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완전히 찌부시켰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엄청 압착시킨 거죠. 눌러버려가지고 컨택이 안 좋은 거를 강제로 힘을 줘가지고 컨택 양을 늘린 겁니다. 이게 핵심이고요. 논문 본편에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까지 논문을 읽어보기는, 배터리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루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 일을 계기로 이렇게까지 논문을 뒤져보긴 처음인데, 실제로 누르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더 누르면 이거 확 압착돼가지고 컨택이 좋아진, 이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게 빈 공간들이 없어진 걸 보실 수 있으시죠?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죠. 근데 결국 사이클이 돌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항이 늘게 되고 배터리가 금방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강제로 압착을 시켰지만,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제가 걱정하는 건 이게 쇼트 날 수가 있죠. 이거 강제로 이렇게 막 압력을 줘가지고 이걸 그냥 짜그러뜨리면은 여기랑 이 지금 레이어가 붙으면 문제가 큰일 나죠. 쇼트 납니다. 쇼트. 이게 연결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런 위험성은 없나? 왜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은 없지라고 했는데, 또 이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2에서 4메가파스칼 정도의 힘을 가하면 뭐 된다. 그 이상을 가하게 되면은 숏서킷이 일어날 확률이 늘어난다고만 언급했지,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하시진 않으셨습니다. 마치 근데 논문을 제가 까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논문이고요. 단지 제가 이거는 학술적으로 의미가 높다는 거지, 양산하고는 이런 면들을 봤을 때 이렇게 샅샅이 읽어보니까 양산하고는 이거는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로서는, 지금 막 3년 안에 지금 25,000불짜리 차도 만들어야 되는데 언제 이거를 기다리겠습니까? 도저히 지금 테슬라가 원하는 로드맵으로는 전고체는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이런 논문들을 봤을 때도 앞으로 전고체가 다가오기에는 절대 이 양산을 당기기는 무지무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정말 배터리를 만들겠다는 불굴의 의지, 그 네바다 땅 산 걸로는 좀 안 됐었나 봅니다. 그 땅에서, 클레이에서 리튬 뽑기는 역시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피드먼트랑 사인을 해서 결국은 리튬을 좀 공급받기로 계약을 맺었고요. 뭐 대량 생산은 힘들다고는 하지만 이미 몇 달 전부터 그 4680 배터리 셀을 열심히 테스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리해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전고체 배터리는 리튬 황도 포함입니다. 리튬 설퍼, 그리고 이제 리튬 메탈을 쓰는 거죠. 에노드 자체를 굉장히 더 얇게. 그러니까 이런 대부분의 이런 전고체 배터리를 총망라했을 때 결국 그런 인터페이스, 그 계면에 보이드가 생기는, 그 공간이 생기는 거를 막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양산으로 넘어가기는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물론 테슬라가 하겠다는 로드맵도 딱히 생산을 해봐야 하는 거죠. 양산이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실제 엄청 대량 생산을 해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지금 전고체 배터리는 그건 둘째 치고서라도 이미 논문상에서 이론적으로도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해결돼야 할 문제가
테슬라 쪽보다는 기존 배터리를 개량해서 가는 것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